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말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 코드 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10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투표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 좋아요 수가 52, 그 다음에 싫어요 수가 17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댓글이 달린다고 하면은 굳이 앞으로는 신경을 안 쓰도록 할 것 같고, 그래도 어제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래도 저 좋은 댓글들이 처음으로 좀 많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부탁들도 있으시고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고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고생을 하시는데 왜 하락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런 전문가적인 시견을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요즘 제가 느꼈던 댓글의 흐름은, 제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요, 방송만 하면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말아라. 방송하면은, 너가 방송하면은 떨어지니까 방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댓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방송을 했으니 올랐다고 하실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사실 주가가 내려가는데, 뭐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듯이 이 종목만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이 종목만 내려가는 게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 공매도가 금지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무차익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고, 이 종목이라고 공매도를 안 쳤을까요? 예, 공매도를 다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공매도만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예, 제가 조금 오늘은 어, 뭐 차트적인 내용보다,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코스닥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이죠. 코스닥 지수 전에는 뭐에 있습니까? 섹터는 바이오의 섹터가 있어요. 바이오 섹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섹터는 코스닥 지수 안에 있고, 코스닥은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는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선물 지수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 자체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이 종목이 유난히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호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 제가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떨어지는데 이 종목이라고 이제 뭐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또 똑같이 올라가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수를. 차트가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차트랑 엔지캠 생명과학 차트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코스닥 지수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대장격인데 안 좋죠? 네, 엔지캠 생명과학보다 안 좋습니다. CJ는 고가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고, HLB는 어제 슈팅을 줬던 부분이 있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는 바닥에서 하고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진 지 오래죠.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되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등이라고 해도 잡초처럼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잡주냐, 그렇진 않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오는 게 또 주식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손절가를 걸고 매매를 해야 된다, 너무 위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손절가를 건다는 건요,
위치가 고가에 있고 예매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면은 여기가 이탈하면은 크게 낙폭을 보일 수도 있고 여기가 주가로 올라가면 상승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자, 지지선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들은 여기였겠죠. 그냥 선 하나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만원이 이탈이 나왔어요. 12만원이 지켜졌어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은 올라간다 아니면은 내려갑니까? 여기가 지켜졌어요. 네, 그러면 저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12만원이 지켜주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딜까요?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대로 보면은 10만 1천 얼마고, 좀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8만 6천 원인데 결국에 여기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켜줬으면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저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랐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저항선이죠. 네,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긴 했으나 시그널 자체는 좋지 않았죠. 그러면은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하락이죠. 그러면 하락이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저점 대비.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유효한 지지선이다라고 하면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이겠죠. 근데 여기가 깨졌습니다. 만약에 깨졌어요. 여기가 완벽하게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저는 하락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네,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차트를 딱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감정이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정이입이 됨으로써 트레이딩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죠. 만약에 감정이입이 되면요. 근데 그거는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입을 시켜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숏을 쳤어요.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여기가 이탈하면은 목표가를 3% 5%만 먹을까요? 이전에 매물대까지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텅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텅 비어있다는 거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차트를 반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매물대, 여기 이런 매물대가 있는 곳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나왔으니까 추세가 반대로 터지는 거죠. 반대 매물대 쪽까지는 이제 열어두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거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아주면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가 빈 공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거고, 약간 이런 원리예요 차트는. 근데 이제 공매도를 쳤을 때는 공매도 애들도 결국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러면서 숏커버링이 일어나는데, 그럼 거기서 어디서 이제 숏커버링이 일어나느냐, 거기가 이제 반등 지점이 되겠죠. 대충 여기 자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올라오면 또 어디서 숏을 칠까, 그럼 여기 자리에서 저는 숏을 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치면은 여기가 보통 1차 청산가,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터진다, 얘네들 숏을 쳤을 때 추세가 터지는 부분들은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전에 매물대까지 또 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의 하단선까지 열어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반등을 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한 달간 계속해서 종목들이 다 썰려 나가는데, 뭐 이 종목이라고 뭐 크게 다를 게 있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만 이상하게 내려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섹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제넥신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얘보다 엔지캠보다 더 내려갔으면 더 내려갔지, 덜 내려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또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요즘 환율 시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환율 시세 한번 보시게 되면 환율 차트 한번 보고, 지금 1133원입니다 1133원인데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진짜 우리나라 이 팬데믹 때 1296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33원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조만간 1130원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출은 안 좋겠죠. 수출 쪽은 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쪽은 조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고 대신에 수입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겠죠.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오일이나 철이나 이런 걸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원자재들, 원자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떤 케미칼이나 아니면 철강주들 현재 쥐도새도 모르게 오르고 실적 기반에서 오르고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추세 기반 거래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근데 이게 추세적인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이젠 역추세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제일 처음에는 많이 진짜 어떤 섹터보다 되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렇게 상승 랠리가 길진 않아요. 근데 상승 랠리가 8월 달부터 올해 얼마죠? 2019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자, 그러면은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 3월 달부터 현재 8월 달까지 약 5개월간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상승을 하면은 보통 이제 길게 조정을 줍니다. 예, 조정을 주다가 또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러면 또 여러분들 횡보를 하게 되면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은 변동성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런 횡보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의 관심은 완전히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요 밑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주식들의 특징은 보통 하락을 하다가 반등 주고 또 반등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차트도 그럼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이 주식이 나빠서 있었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좋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한 거고 근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이 종목이 나빠서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예, 뭔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투자를 결정을 했을 텐데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건 사실이죠. 예,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깨지고 깨진 부분들은 있죠 현재. 예, 어제 깨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기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지지받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되돌림을 주면은 아래로 베팅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헤드앤숄더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공매도 치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되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매도에 베팅이 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트레이더들이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어쨌든 차트적인 형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세가 회복이 되려면은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라가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며칠에서 몇 주 동안 해줘야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전의 목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시그널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힘든 구간이 맞죠 현재.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다고 하는 게 좀 약간 제가 좀 합리적으로 괜찮은 질문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나 아니면 피드백 방송을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약간 주가가 너 때문에 내려갔어 이렇게 뭔가 떼를 쓰는 듯한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되게 뭐 사실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하세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